왜 내 마음은 항상 쉴 곳이 없을까? 꽉 찬 생각 비우기.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비움의 지혜. 분주했던 하루의 끝자락.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친 영혼이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곳, 오후의 서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풍경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복잡한 생각의 짐들로 가득 찬 답답하고 비좁은 창고 같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정보를 머리에 밀어넣고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려 애쓰며 타인의 기대와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마음의 방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렇게 쉼없이 채우다 보면 어느새 정작 나라는 존재가 편히 숨 쉴 공간조차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하기를 강요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노력해야 해. 더 많이 가져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 지금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해. 이런 목소리들이 채찍이 되어 오늘도 우리 등을 떠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통장 잔고를 늘리고 인맥을 넓히고 스펙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쥐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허기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처럼 만족은 잠시뿐이고 곧바로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새로운 종류의 불안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과잉일지도 모릅니다. 옛 이야기 중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고 자부하는 한 오만한 학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깊은 산속의 늙은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학자는 선사 앞에 앉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선사는 그저 묵묵히 미소를 지으며 학자의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선사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뜨거운 찬물은 계속해서 넘쳐 흘러 탁자를 적시고 학자의 무릎까지 다가왔습니다. 놀란 학자가 소리쳤습니다. 스님, 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소. 이미 당신만의 생각과 편견,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떤 진리를 말한들 그 안에 한 방울이라도 담길 수 있겠소?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잠부터 비우시오. 선사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굳건한 신념, 타인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 과거의 뼈아픈 실수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내 뜻대로 미래를 통제하고 싶다는 강한 집착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 손에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손에 쥔 모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래를 잃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쥘수록 모래는 야속하게도 손가락 틈새로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손바닥을 부드럽게 펼치고 힘을 뺄 때 모래는 온전히 그 위에 머무릅니다. 삶의 많은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도 사람도 성공도 억지로 내 곁에 묶어두려 통제할수록 우리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멀어져 갑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 집착과 내려놓음의 이치를 빈배, 즉 허주의 비유를 통해 기가 막히게 풀어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배 한 척이 떠내려와
당신의 배에 쿵 하고 부딪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아니, 앞을 똑바로 안 보고 배를 어떻게 모는 거요? 그런데 만약 그 부딪힌 배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텅 빈 배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성미가 급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라도 텅 빈 배를 향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뱃머리를 조용히 돌려 피해갈 뿐이지요. 똑같이 내 배에 부딪혔는데 왜 사람이 탄 배에는 분노하고 빈 배에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일까요? 장자는 그 이유가 바로 이고의 유무에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배 안에 누군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았다며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고 내 드높은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분노와 고통은 상황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데? 감히? 라는 뾰족한 나라는 의식, 즉 아집이 부딪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텅 빈 배처럼 만들어 삶의 강물을 흘러간다면 그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나를 비운다는 것은 결코 나약해지거나 세상에 굴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강력한 생존의 방식입니다. 숲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무는 가장 먼저 자신이 여름 내 애써 피워냈던 화려한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아깝다고 억지로 가지에 매달아 둔다면 다가올 겨울의 거센 눈보라와 얼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꺾여 죽고 말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살기 위해 자신을 비웁니다. 화려했던 거칠애를 내려놓고 생명력을 뿌리 깊은 곳으로 거두어들여 묵묵히 겨울을 견뎌냅니다. 비워야만 살아낼 수 있고 완전히 비워내야만 다시 새봄의 찬란한 새잎을 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움을 실천하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버리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 혼자 도태되는 것 아닐까? 욕심을 버리면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지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을 자주 혼동합니다. 포기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억지로 주저앉는 패배적인 체념이지만 비움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면의 불필요한 집착을 걷어내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노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선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상선약수, 즉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나면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낮추어 옆으로 돌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며 스스로를 비워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연약해 보이는 물이 결국엔 단단한 바위를 뚫고 거대한 계곡을 만들며 끝내 광활한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들고 내 뜻대로 휘어잡으려 애쓸 때 갈등과 고통이 생겨납니다. 물처럼 흐르는 마음은 유연합니다. 그 유연함은 어떤 단단한 고집보다 강하며 결국 우리를 가장 넓고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으며 고통받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수, 타인의 감정이나 평가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거나 기꺼이 비를 맞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지, 하늘을 향해 왜 비가 오냐고 화를 내는 것은 내 마음의 창고에 쓸데없는 분노의 짐만 늘릴 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헛된 기대와 집착의 손을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장 위대한 비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의 여백, 즉 틈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이 여백이 없습니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폭발하고 조건 반사적으로 화를 내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은 숨을 고르고 내 안의 불필요한 감정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그 귀중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가장 이롭고 지혜로운 반응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가장 무겁고 은밀한 짐은 다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상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혹은 반대로 나는 늘 운이 없고 부족해라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꼬리표들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이 무거운 자의식의 갑옷들이 어느새 나를 숨막히게 하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를 규정짓는 이 모든 딱딱한 생각들을 비워내 보십시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텅 빈 거울처럼 그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며 어떤 바람에도 가볍게 흔들릴 수 있는 빈 배가 되어 보십시오. 자의식의 무게를 덜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워진 존재의 해방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는 진공묘유라는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텅 빈 가운데 오히려 오묘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흙을 빚어 만든 그릇이 그릇으로서 쓸모 있는 이유는 그 속이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방이 방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도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이지요. 비움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 더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채움의 준비입니다. 욕심과 잡념을 덜어낸 그 텅 빈 마음에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과 타인을 향한 연민,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 손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에 힘을 풀며 쥐고 있던 것을 허공에 놓아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무언가를 애써 쥐고 있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마음의 창고에 쌓인 무거운 짐들을 문 밖에 조용히 내려놓고 텅 빈 방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비어있는 상태는 결코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담길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공간이자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이 왜곡 없이 그 안에 오롯이 담길 수 있습니다. 별빛이 머물고 달빛이 쉬어가며 따뜻한 인연이 깃드는 그런 넉넉하고 깊은 마음의 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비워낸 만큼 당신의 영혼은 더 깊고 넓어질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비움의 지혜가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채워나가는 경주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며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텅 빈 배가 되어 평화의 바다를 순항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텅 빈 충만함을 응원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였습니다.